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회를 맡은 황정화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허은하 전 당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 입당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께서 각각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전 당대표의 입당의 변이 있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난 5월 19일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날이 기존에 있던 전 개혁신당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6일은 제 생일입니다. 아마도 제 스스로에게 제가 주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당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또 의미 있는 성적 내는 그런 민주당의 이름을 건 허은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남 전 의원의 입당의 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의 외연이 조금 더 확장되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한 식구로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선거운동복과 사무원 표차를 전달하겠습니다. 아유, 네, 잘 어울리십니다. 표찰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네. 나오시네. 예, 제가 이제부터를 선창하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진짜 대한민국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대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윤여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겸손하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의 의미를 깊이 새깁시다. 추격경제, 추격국가에서 선도경제, 선도국가로의 발전과 전환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십시다. 진짜 성장을 통해 세계 최정상급 선진 인류국가의 꿈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실현해냅시다.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후보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과제,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는 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다음 정권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첫 출발점은 안정적 정권 교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거래로 활보하고 내란 옹호 추종 세력들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발전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지난 3년간 국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던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퇴행적 낡은 세력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기에 압도적 정권 교체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질 것입니다. 각종 비방과 거짓, 흑색 선전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십시다. 저들이 보수 통합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국민 대통합을 얘기합시다. 저들의 명분 없는 정치공학 게임에 연연하지 맙시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되새기며 정권 교체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6.3 대선이 오늘로 8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검찰총장 출신이 나라를 운영하면 정의롭게 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어지럽혔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도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 체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 모든 면에서 무능했고 무대책했으며 참 무책임한 정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12.3 비상계엄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갈라진 국민과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집단에게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 이번 대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할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하나된 국민, 하나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주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29일, 30일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 2, 3 투표도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이재명이 3표가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3표 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장으로 나서 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원석 국회 기재위원장의 최측근들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급 요직을 차지했다는 제보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예산을 내란 정권 출신 인사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 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 들어서서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강행됐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전 부처 인사 동결을 지시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가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선점하는 행태를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는 지난 21일에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서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법제도 개혁은 장기 과제임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국민 주권 정부를 수립하면 국민들과 소통하며 전문가들,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내부 목소리들 모두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 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한 특검 등 절차 추진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란의 전모를 다 밝히지 못했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서 진술 한번 듣질 못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의 실질적 역할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여된 것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들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사전투표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새로이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헌법 수호 결단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투표 행사를 통해서 헌법을 지키는 헌법의 주인,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단호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내란 조사도 흐지부지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초석인 사법 시스템 정비도 물 건너갈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 계속돼서 혼란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는 물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거부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은 정권 초기부터 2022년 10월경에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협치가 실종된 정치 상황이 12.3 비상계엄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화와 타협을 회복하는 국민 통합정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국민 승리를 이루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꼭 투표를 통해 헌법 수호의 결단과 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멈출 위기, 절박한 국민 삶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국민께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회분야 TV 토론은 대선 후보들의 사회분야 해법과 대안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의 토론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저열한 인신공격이 반복되었습니다. 극우 유튜브에서나 들을 법한 발언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토론을 시청하셨던 수많은 국민들, 부끄러움은 또 국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국가를 이끌 자격도 역량도 없는 준비 안 된 후보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정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진중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청년과 노인이 모두 행복한 나라를 위해 기초연금부터 퇴직연금, 국민연금, 모수개혁까지 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산업, 에너지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전 투표 날입니다. 내란 세력에게 발목 잡혀 또다시 퇴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내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투표장에 가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당 당세가 약한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민생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제일 답답하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보궐선거 지원을 나가거나 했을 때 보았던 그 붐비던 오일장마저도 지금은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장터에 앉아 계시는 그 주름살이 많은 그 할머니들의 그 한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정치가 정말 국민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 아사직전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예전하고는 달리 뭔가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책임도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재명 후보가 바로 집권하게 되면 바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겠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그런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강한 희망을 안겨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이 일주일은 정말이지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역량, 정성, 아마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앞에 총괄선대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질서, 이거 세우는 과제, 그리고 위기에 빠진 국민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과제, 그리고 아사 직전의 이 서민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과제,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 위로와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과제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후보 스스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 일주일 남짓 정말 국민들의 이런 절박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그분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리고 그 자세를 끝까지 낮추는 것이 우리가 선거 이후에도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분열하지 않고 통합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마지막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내란과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정부입니다. 첫째 과제는 경제 살리기이고 그 시작은 대미 관세 협상입니다. 윤석열 세력의 매국 범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국익 포기 조기 타결을 의도하고 분리가 원칙인 안보 이슈를 결합하고 참여 자격이 없는 김태효 차장을 협상단에 포함시키려 했고 그것이 무산되자 김태효 차장이 미국에 따로 건너갔다는 신뢰할 근거들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반드시 확인되고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자격 범법자들의 위임받지 않은 발언을 협상 파트너가 지렛대로 삼아 차기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 무자격자들의 이야기를 협상의 근거로 제시한다면 외교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방인 미국이 그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매국노들이 한미 간 오해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다가 국민의힘 선거운동도 안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과 협상에 참여했던 최상목 전 대행, 의혹의 중심 김태효 차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덕수 김태효의 윤석열 팀은 작정하고 매국 행위를 한 겁니까? 한 전 대행은 이런 엄청난 죄가 드러날까 무서워서 국민의힘 선거운동도 안 하는 겁니까? 설마 국익을 생각해 사실상 국힘 김문수 후보를 비토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 하는 겁니까? 모든 관련자의 관련 사실 전면 공개만이 최후의 공직 양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일체의 반국민적 매국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대위와 당 차원에서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잔당의 매국 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권하면 그 자체가 우파이고 이 세상에 좌파 정부는 없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한번 돌려드리고 싶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안할 거다. 뭔가 공포감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 광범위하게 유언비어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아껴서 모은 이 재산, 징벌적 과세나 또는 한 푼씩 과세로 줄어들고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돌아요.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떠돌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실행 의지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 나가는 사람이나 또는 기득권층을 깎아내려가지고 다수 국민의 어떤 이 박탈감 이런 걸 해소하겠다는 그런 한풀이식 정책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한 평생을 통해서 이룩한 그 성과는 기업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집권하면 그걸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래야만이 민생 경제도 살고 또 국민적 어떤 동의나 화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걸 항상 강조하면서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당선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저도 확신합니다. 1억 펀드를 구입하겠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는 구입 않고 한 5천만 원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건 기업과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그걸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그런 그 유언비어나 또 과거의 막연한 그 더 씌워진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없을 겁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정치보복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렇지만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몇 년간에 걸쳐 100수십 번에 걸치는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정적 죽이기를 골몰했던 그런 식의 정치보복,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정치보복도 결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사법권을 장악하고 삼권을 요리할 것이다. 그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법개혁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충지를 모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것도 믿어주십시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 표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 바뀌어졌습니다. 다만 헌법에 의해서 그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헌법 자체를 파괴하고 짓밟았던 그 세력에 대한 단죄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국민이 진정한 헌법 시대의 주인이 되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절대 그런 과거의 그런 프레임이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유언비어적 속설에 속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새로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헌법 시대를 열어갈 거기에 동조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같이 가는데 앞장을 서주시면 저희들도 심껏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24조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갖습니다. 장병이기에 앞서 주권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근데 최근 일선부대에서 군인의 사전 투표를 방해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방 모 부대에서 사전 투표일에 훈련 계획을 잡았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사전 투표 참여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장병들이 사전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보완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환영합니다만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의 발언과 모순된 것이고 지금도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김문수 후보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 로지스 등 주요 택배 회사들이 본투표일인 6월 3일에 시기로 했습니다. 2014년 롯데 배송 서비스 도입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부 업무 차질도 예상되고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선거일엔 유급휴일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투표권 행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은 겁니다. 이들의 가감한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투표일에 쉬지 않는 다른 기업들도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편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20일 새벽 5시에 시작된 재외 국민투표는 오늘 낮 12시에 끝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변화를 바란다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내란 연장을 꿈꾸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국민이 승리합니다. 요즘 123 투표 캠페인이 유행합니다. 123 작전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3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123일 즉 1, 2, 3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시킨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투표로 심판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을 응징해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유세 연설은 수원, 용인, 남양주에서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오늘 3시 20분부터 이재명 후보의 유세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모여주십시오. 뭉쳐야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느닷없이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에게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폐지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관위를 불신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때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 중 누가 진짜 김문수입니까? 사실 선거 제도를 불신하는 자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국민 기만, 말 바꾸기, 이것이 김문수 후보의 민낯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장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사전투표를 신뢰하는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지, 6.3 대선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선거 네거티브 먹잇감으로 삼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를 강력 규탄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당시 언급한 것은 거북섬의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와 시흥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웨이브파크에 대해 2년 만에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 유치와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손꼽을 만한 성과입니다. 현재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웨이브파크 개장 후에 벌어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지와 상업시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아울러 시흥시는 지난 2023년부터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거북섬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 때의 일을 현재의 거북섬 인근 공실 문제로 둔갑시켜 오로지 왜곡과 기만으로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거북성 활성화 노력에 재를 뿌리려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즉각 시흥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북섬 게이트 특혜 의혹 역시 매우 악의적인 흑색 선전입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 온갖 것을 다 파헤쳤습니다. 웨이브파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했지만 2023년 1월 경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다시 우려먹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도 정치도 국민도 삽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만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너무도 뻔뻔하고 오만하게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의 대리인으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박근혜의 파면과 유죄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거짓 정보를 덮어쓰고 직을 박탈당한 억울한 대통령이었다고 버젓이 국민 앞에서 말하고 다닙니다. 마지못해 유세장에 나온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윤핵관과의 다음 차기 당권 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어떤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 행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여전히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그저 지지율이 30%만 넘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정당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 선거입니다.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적 보수와 더 개혁적인 진보와 경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열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민생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끄는 소명을 타고 이 대선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 후보입니다. 찍는 대로 찍는 선거, 이번에는 바꿔주십시오.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준석 후보는 민주주의와 노무현 대통령을 이준석 후보는 민주주의와 노무현 대통령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낡은 구태 정치인 이준석의 기회주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말장난과 조롱으로 온갖 갈라치기를 일삼더니 이제는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무현 장학생 파리를 하며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뻔뻔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받았던 장학증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입안하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대통령 과학 장학금, 일명 과기부 주관 국비 장학생입니다. 이준석 본인도 그 과거가 소환되자 그리고 논란이 되자 201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사실을 직접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까지 옹호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자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하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덕담을 준 것처럼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2차 TV토론에선 처음과 마지막 말에 두 번에 걸쳐서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과 당신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이준석 후보, 정치인 이전에 인간의 기본을 다하십시오. 이준석 정치 어디에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이 묻어 있습니까?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중시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 무슨 염치 없는 행동입니까? 득권과 반칙, 기득권에 저항했던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 반민주적 3당 야합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처절한 절규,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장성들에 대한 강력한 호통, 지금 이준석 후보가 상대를 공격할 때 이용하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입에 담는 것과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폐회합니다.